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어둠 속에 몸을 담근 채 신념 위의 악인들을 도륙하는 자다. 현대에는 돈이나 권력을 앞세워 사장님, 장고에 대해 알고 있던 남자는 처리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어. 자네 출세길은 내가 닦아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게.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범죄자들이 있다. 그들은 넘치는 재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범인으로 세우거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번엔 인도 사람이군요. 지혜가 있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법 아니겠나. 때로는 여유롭게 법의 눈을 피해 도망가기도 한다. 하지만 법은 속일 수 있어도 내 눈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봐, 무법지대에 온 걸 환영해. 스스로 법의 테두리 밖에 선 이상 더 이상 니놈들을 지켜줄 법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썩어 빠진 악인들에겐 고통과 절망을 선물할 뿐이다. 악한 지혜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군 그래. 그게 바로 고문 소믈리에로서의 내 사명이다. 그런 활동을 이어나간 탓에 내 곁에는 가슴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이번 의뢰인은 휠체어에 탄 소년과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휠체어에 탄 소년의 눈은 초점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몸에 큰 장애를 안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곳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그건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 눈 속에는 수많은 원념이 응축된 것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서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옆에 있는 청년은 역시 그녀의 아들이라고 했다. 우리 아들을 장난삼아 상처 입히고 이렇게 만든 녀석들에게 지옥을 맛보여주고 싶어요.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의뢰인의 아들이 이렇게 된 건 5년 전 이야기라는 말로 운을 띄웠다.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야지. 당시 그녀의 아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의뢰인의 집은 유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아들은 엄마, 저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할까요? 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을 꺼냈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그녀의 아들은 이웃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었고 아침마다 고맙다. 뭘요? 학업 성적도 우수해 가족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던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다. 예감이 좋지 않은데? 신문을 배달하는 길에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양아치 무리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는 그 양아치 무리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양아치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년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발로 걷어찬 것이다. 그리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는 의뢰인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가 감히 내 앞을 가로지르래?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네? 그런 적 없는... 너 우리 무시한 벌로 인간 샌드백이나 해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팔을 봉한 채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폐즈! 이후 재판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이 소년을 구타한 이유는 그저 눈에 거슬려서였다고. 사카볼 킥! 이야, 제대로 들어갔는데 골이다 골! 알아, 얘 안 움직이지 않냐? 아, 망했다. 망하긴 그냥 냅둬. 집요한 폭행을 당한 소년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녀석들은 소년을 그대로 방치했다.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을 찾아 나섰던 의뢰인이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4시간이 지난 뒤였다. 소년은 어찌어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에겐 지적 장애와 기억 장애 등 여러 장애가 남게 되었다. 폭행을 가한 양아치들은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어 머지않아 체포되었다. 하지만 전원 미성년자인 탓에 피의자가 아직 촉법 소년인 점
갱생의 여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소년원 송치 1년에 처합니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소년이 반복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에 눈이 갔다. 다과를 먹을 때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몇 번이고 아래쪽에서 위로 턱을 밀어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실례지만 아드님이 턱을 미는 이유가 있나요? 그 녀석들이 아들의 턱을 가루로 만들어놔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턱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난 소년이 짊어진 후유증의 무게에 할 말을 잃었다. 그 처참한 집단 폭행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 세 사람 설마... 의뢰인은 길에서 그 양아치 무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장애를 가진 그녀의 아들을 보고 쟤 걔 아니야? 맞네. 그때 그 새끼네. 이봐, 챔 좀 닥치 그래. 뭐가 웃긴지 실실 웃어댔던 것이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까지 했다고 한다. 야, 다신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때도 괜히 우리 앞을 가로질렀다가 그 꼴 난 거니까. 어떻게... 그들은 의뢰인의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주제에 그 녀석들은 반성은커녕 제 아들을 비웃었어요. 그런...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녀석들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아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그녀의 분노와 원한, 그것은 내 귓가가 아니라 가슴을 울렸다. 이 원념, 이 증오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겠지. 알겠습니다. 의뢰는 저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단코 이대로 묻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법의 보호를 받은 주제, 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성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 당시에 촉법 소년이었다는 변명 따위 이 몸에겐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자, 단죄의 시간이다. 갱생하지 못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말이야. 정보상에게 연락하자 그들의 신원은 간단하게 파악되었다. 그 녀석들 그 주변에서 날아주는 말썽꾼들인가 봐. 저희 또의 폭행의 상해까지 반성하는 걸로는 안 보이던데. 그래, 갱생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군. 그렇게 그들의 행동 패턴은 이미 파악했다. 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만 알면 상대는 애송이일 뿐. 누구? 인간이 되지 못한 짐승 새끼들을 먹는 지옥에서 온 사자다. 너희들도 얌전히 누워 있어. 그들을 붙잡아 오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해악이다. 그들에게 물을 끼얹자 정신을 차린 녀석들은 입을 모아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범죄라고! 경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뒤에 야쿠자가 있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그 꼴을 하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언제나처럼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너흰 한 명의 소년의 인생을 망가뜨려 놨다. 어째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거지? 둘이 반성했는데, 그치? 소년원 1년 갔다 왔으면 죗값은 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나의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형편없는 답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평생 가는 장애를 안겨준 놈이 겨우 1년으로 값을 치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난 3명 모두의 관자놀이 부근에 송곳으로 구멍을 냈다. 루카와, 시작하지! 네! 내 지시에 루카와는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그들이 매달려 있는 곳 아래 바닥이 열렸고,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와 동시에 양아치 녀석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당연했다. 그들 머리 바로 아래엔 지옥 그 자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오물들 위로 모충과 지네 등의 독벌레들이 잔뜩 기어다녔다. 알다시피 아기는 지옥에 빠져야 하는 법이지. 이건
아나츠르시라고 불리며 에도 시대 나가사키에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 사용되었다. 빨리 기독교를 버리겠다고 맹세해! 싫어. 구멍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오물로 당시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 일컬어진 고문이다. 이 고문의 악랄한 점은 거꾸로 매달린 탓에 머리로 쏠리는 피를 관자놀이에 뚫은 작은 구멍으로 전부 흘려보내는 것에 있다. 머리에 피가 쏠려 괴로워 보이는데 내가 친히 구멍이라도 내주도록 하지. 이렇게 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늘어나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난 구멍에 오물만이 아니라 독충을 풀어 변화를 줘봤다. 물렸어! 나 물렸다고! 관자놀이에 생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독충들을 불러 모으도록 말이다. 그대로 30분 정도 오물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 다음 나는 녀석들을 끌어올렸다. 이제야 좀 남자다워졌군. 그래서 다시 한번 묻지. 반성은 좀 했나? 네, 반성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 처음부터 그럴 짓 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하자고 해서. 제일 많이 뺀주지. 야! 죽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라니 볼품없군.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있다니 괜찮겠지. 루카, 풀어줘. 알겠습니다. 돌아가 봐. 이 자식들 야쿠자 형님들한테 부탁해서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 녀석들은 이 지하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내 앞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다. 그럼 이만. 정말 죄송했습니다. 잠깐, 이봐. 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감히 누가 내 앞을 가로질러도 된다고 했지? 그게 그치만 그러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지금 날 무시한 거냐고 묻잖아. 얏! 으깨진 턱으로 독충이 가득한 구멍이나 빠지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녀석들을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 후 반나절 정도 지난 뒤 끌어올려 보니 그 녀석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설마 얼굴 안에다 벌레들이 집을 지었을 줄이야. 사람도 죽으면 그냥 다른 생물의 양분이 될 뿐, 그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 그 후 의뢰인에게 의뢰를 완수했다는 연락을 하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돌아왔다. 그렇군. 아드님의 직장이 정해진 건가? 부디 그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랄 뿐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